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몇 날 며칠 지지고 볶아먹던 기레기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오늘 청와대는 강한 한방을 후려쳤습니다.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순방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 정상회담이나 해외 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 원수 및 영부인의 외부 활동 및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지원에 의료비가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사 의료비는 전부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찜쪄먹고 삶아먹고 볶아먹던 일부 기레기들의 추악함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정숙 여사께서 며칠 동안 요놈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지켜보시다가 어쭈 요것들 봐라 하고 한 방에 훅 보내버린 겁니다. 조섭 민주당 대변인도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라면서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이가 없다면서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다.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단체에게는 무고죄를 물어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성정상 그러실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 논란을 또 일으킨다라면 그때는 관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레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수구 유튜버들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에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147억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의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지만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총장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제기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 소송을 최초 제기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소송 중에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해왔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써놓고 정보 부존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현직 검찰총장이던 때였다. 본래는 자료가 있다는 전제하에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1월 16일 제출된 답변서에서부터 이런 식의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 세금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써놓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록 소송 수행자인 검사들이 쓴 답변서였지만 피고는 검찰총장이었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언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 세금을 써놓고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답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또 검찰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예산도 독립적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쓰는 특활비는 그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국민 세금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147억이나 국민 세금을 사용했으면서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국민들 보고 납득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기레기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둥이들을 전부 쳐닫고 있는 것입니까? 하승수 변호사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도대체 어디에 사용을 했길래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자들에게 밥과 술을 사준 것인지 아니면 정치 자금으로 쓴 것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옷값으로도 이 난리를 피우는데 1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출처를 모른다라면 앞으로 검찰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눈먼 돈이 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예산에서 전부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어제 이 일본 정부에서 편찬하는 검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가 됐고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는 전쟁 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가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빠지고 모두 동원됐다라고 수정이 되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서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해서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윤석열 측은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 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로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말은 말입니다. 윤석열이 할 게 아니라 일본 대사가 먼저 해야 할 말 같은데 본인이 먼저 저런 말을 꺼냈다는 것은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일본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 또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본에서 윤석열을 응원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5월 10일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윤석열이었을 텐데 그 기대가 하루도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지만 예비비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인수위가 예비비를 짜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고로 5월 10일 용산시대 개막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